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좀 되돌아보니까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의 3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주간 동향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 주간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에 대구 지역 쪽은 7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또 기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지역, 서울과 대구만 봐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갭 차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일 텐데요. 저희 전문가와 함께 체크에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현황들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02-545-7988번으로도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자산관리의 송승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표님과 함께 생생한 부동산 소식들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다음 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부터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또 그 어떤 분양 시장 어떤 그 열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제한적인 조치가 나온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분양하는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그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 이런 지역들은 금액적으로 6억 원까지 보증을 하겠다. 또 그 밖의 지역은 3억 원까지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9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 고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보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청약시장 자체에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강남권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금액보다도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1인당 대출 보증에 대한 건수로 1인당 2건으로 또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 수요를 또 이렇게 좀 막고자 하는 이런 어떤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과열 양상으로 좀 빚어지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카드를 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투기를 떠나서 어떤 가수요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고 일단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거래를 좀 유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분간 시장은 조금 이렇게 좀 관망세 지켜보는 시장이 장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투자를 목적으로 지금 뒤늦게 추격 매수에 또 들어가셨던 분들 네. 뭐 이런 분들 앞으로 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여건이 또 될 수 있는 지역을 또 변화를 줘가면서 꼼꼼히 살피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과열된 분위기를 조금 더 진정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에서 함께 풀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금리 1% 시대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이어가 드릴 텐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서 풀어나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월세 수익으로 네. 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예. 나중에 시세 차익도 좀 얻을 수 있고 네. 그런 게 어디 있나 고민하다가 예. 개봉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지 음.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월세 수익형으로 개봉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과연 예, 예. 투자성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예. 송성문 대표님 만나보시죠. 예,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지금 물어보시는 게 보면은 월세를 좀 받고자 하시고 또 나중에 차익을 또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비중이 클까요? 뭐 글쎄요, 그 월세 수익이 지금은 네. 조금 제가 나이가 있어서 네, 그렇죠. 이제 은퇴한 나이고 이러니까 필요하고 네. 예, 그런 일단은 뭐 누구나 그 월세 수익도 원하고 차익도 원해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인근에 사시나 봐요, 개봉동? 예, 인근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일단은 뭐 현대홈타운 이쪽 그 현대 아파트, 이쪽 현대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개봉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고 그래서 예. 주거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네.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찾는 단지라고 네. 볼 수 있죠, 여기가. 근데 여기를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월세로 받고자 하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냐면 이제 매입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익형으로 아파트를 활용하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 전후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계산해 보면 투자 금액 대비 결국은 뭐 근데 결국은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것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시세 상승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면은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별로 이롭지는 않거든요. 네. 다른 종목이라면 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종목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월세 3% 전후로 받는 거를 만족하신다라면은 여기를 사셔도 괜찮은데 지금 예. 다른 지역이나 다른 종목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 폭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본다라면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파트는. 네. 그러니까 뭐 예, 취득세라든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드는 게 있죠. 예, 요런 정도 선에서 향후에 그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다면은 투자 목적으로 맞지 않죠.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밖에는 상승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에 있어서 굉장히 현대타운이 좋아요. 근데 단지도 많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돼 있고 1, 2단지 뭐 현대 여기 아이파크도 좀 조성돼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이 좀 변화가 많이 생겨요.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광명시 지금 광명뉴타운 진행되는 건 아시죠? 예, 알겠죠. 광명뉴타운 옆에는 또 철산주공이 또 재건축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네. 그 아래쪽으로 개봉동 아래쪽으로는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광명 재정비 촉진구역이 뭐 한 반 정도는 해지가 됐고 네. 일부 지역만 지금 가고 있긴 한데 결국은 아래쪽에 좀 주거 환경이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철산주공이 또 재건축을 하고 그런다면은 결국 개봉역 주변에 살기는 편리하지만 연차로 봤을 때 뭐 10년, 15년 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막 상승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은 오를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워낙 역세권이고 지금 현재 아직 재정비 구역들이 본격적으로 뭐 입주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냐면 조금 오를 수 있는 거는 전세 가격이 조금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좀 올려서 조금 상승 여건은 2, 3년 동안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오르기는 자체적인 여건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월세를 받는 목적이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그냥 만족스럽다면은 2, 3%대가 그냥 그런 목적이라면은 괜찮은데 좀 더 투자라면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너무 보수적인 투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를 사서 좀 차익을 보거나 이런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구분을 좀 명확히 해서 투자 목적이 좀 강하다면은 아래쪽에 오히려 그래도 광명 그 재정비 촉진구역이 일부 구역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구역별로 한번 그런 쪽에 투자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금액은 조금 더 들겠지만 철산동 쪽에 재건축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너무 그 투자 지역을 예. 거주하시는데 인근으로만 보지 마세요. 네.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잘 알고 거주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이 좀 작은 어떤 호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 중심권은 굉장히 크게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파트란 종목이 아니더라도 서울 중심권에는 좀 차익을 보거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고 지역만 또 고집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투자 목적으로 아주 그렇게 적합한 목적 좀 아파트는 아니다 이런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중립적인 의견 내주셨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식 투자 말고 좀 시야를 넓게 가져보자라는 답변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2, 3%대 수익률에 만족한다면 지금 이 아파트 매수해도 좋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다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봐도 좋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고맙습니다. 시청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또 앳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신가요? 네, 저 서초구에 있는 양재 우성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제가 구입한 지는 11년 됐어요. 아, 오래 보유하셨네요. 네. 네, 그랬는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러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요새 가격이 조금 상승한 것 같아서 네. 이걸 지금 파는 게 좋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2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몇 평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31평입니다. 아, 중형대 평형 가지고 계십니다. 좀 오래 보유했는데 그동안에는 네. 흐름이 없다가 지금 약간 가격이 상승 추세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해서 언제쯤 매도할까 그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1년 됐어요. 아, 실제 거주도 하셨어요? 거주도 안 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신 거네. 네, 그렇네요. 근데 항상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지역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몇 년 단위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좀 접하신다면은 조금 2, 3년, 한 3, 4년, 뭐 한 5년 정도 처음에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 가격이 잘 변화가 없죠. 네, 양재 네. 우성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거주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녹지도 많고 아래쪽에 뭐 시민의 숲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중심권으로 어떤 뭐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직장인들은 조금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가 녹지 뭐 강남권에서 이렇게 녹지를 잘 갖추고 있는 단지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수요층들이 이렇게 반씩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굉장히 뭐 100% 많은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오르겠지만 이렇게 선호도가 좀 갈리는 지역은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좀 올랐죠. 네. 여기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조금 오래 보유하셨는데 조금 더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네. 매도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좀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매도하고 다른 쪽에 좀 중심권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네. 그런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매도 시기를 늦춰도 조금 상승 여건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 지금 옆에 그 우면지구 있잖아요. 네. 네, 우면지구의 어떤 아파트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오른 거는 아무래도 연차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 좀 있어요. 네. 지역은 같은 지역이지만. 근데 지금 원래 작년에 지금 삼성 R&D 센터라든가 여기 KT, LG 더불어서 지금 계속 들어올 예정이었잖아요. 삼성이. 근데 인원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주변에 어떤 수요층이 굉장히 좀 급증할 수 있었는데 조금은 이 딜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쪽 양재 우면 쪽으로 지금 R&D
지금 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쪽으로 계속 개발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개포동 쪽이 좀 거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포단지하고 접근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개포단지의 어떤 가격이 물론 여기가 그 가격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한 20%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좀 많이 말씀을 좀 방송에서도 많이 드렸는데 이 양재 우면동 이쪽 지역 자체는 지금 우리 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던 어떤 IT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뭐냐면 판교라든가 광교 IT에서 이전을 많이 했죠. 분당 정자 지역 뭐 이쪽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그 양재권이 완충 지역이 될 거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건 뭐냐면 결국 테헤란로하고 IT밸리가 있는 판교 뭐 이런 쪽하고는 중심권역이 양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양재 우면이 반폭 강남권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광교가 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역할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승폭은 남아있다. 네. 그래서 매도를 하시려면은 좀 1, 2년 후, 2, 3년 후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도 괜찮다. 이런 의견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가격은 매매 가격이 얼마라고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이제 정책과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10% 이상 한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한 2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한 7억대 한 초반 가죠. 7억 전후 가죠.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한 8억 정도까지는 가주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주변의 영향 또 어떤 지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좀 더 보유 의견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그 타이밍 체크해 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이 한 번 더 올랐다라고 생각할 시점에 전화 주시죠. 저희가 그 부분에 좀 더 정확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오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동대문구 장안동 네. 매매한 2차 아파트 30평에 예. 거주하고 있는데 한 5년 거주했어요. 네. 근데 이 동네가 많이 내리지도 않고 네. 많이 오르지도 않고 네. 그래서 혹시 오를 호재가 있는지 오를 호재가 없으면 네. 다른 지역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가격 변동 추이가 별반 다르지 않고 좀 정체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를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드리고 만약에 없다면 다른 곳에도 어떤 곳으로 눈여겨보면 좋을지까지 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이 안 오는 지역에서 많이 전화가 오네요. 예, 근데 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주택이라는 거는 물론 뭐 올라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거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앞으로 주택 시장은 우리가 그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막 고도 성장기에 가격이 막 오르는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거 기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 먼저 드리고요. 실거주하시는 지역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그냥 주거 환경이 좀 나하고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주거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역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 개인적인 의견 먼저 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가 지금 레미안 2차 뭐 이쪽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은 데거든요. 네. 중랑천을 조망하고 있고, 네, 네. 예, 뭐 동부간선 도로도 있고, 도로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교통망도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쪽 지역에서 좀 선호도도 좀 높았죠, 여기가. 네. 왜냐하면 이제 단지들이 크다 보니까. 근데 요즘 안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쪽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좌측으로 좀 가자고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좌측에 보면 그 청량리를 중심해서 전농 다순이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쪽에 뭐 레미안 크레스틴이 뭐 위분이 뭐 많이 지금 생겼잖아요, 대단지가.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도심권,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전농동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는 네. 주거 선호도가 높지 않았는데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대단지가 들어서고. 그런데 비해서 뭐 이쪽 오른쪽에 장안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과거에는 이 단지가 커서 조금 지역 내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이 많이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님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고 계신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안 오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면 네. 이 장안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지금 가격이 한 3, 4천만 원 정도는 올랐죠. 한 2년 전에 비해서 매매가가. 제가 4억 4천에 주고 샀는데 네. 지금 한 4억 7, 8천에는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맞췄네요. 네. 근데 올랐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2년 전에 비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네. 이 매매가는 3, 4천밖에 안 올랐지만 이 지역의 전세가는 건 한 1억이 올랐어요. 거주하시면 아시겠지만 8천에서 한 1억이 올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전세 거주자가 많다는 거는 물론 선호하는 분들도 많은 건데 뭐냐면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1억씩 오르면 매매가를 좀 더 밀어줘야 돼요. 네. 네. 근데 전세 비율이 지금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이 장안동 지역이. 예, 현대. 이러면 무슨 얘기냐. 전세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네. 보면은 강남권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 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 보면은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서 전세 비율이 한 70% 뭐 7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매매가를 많이 못 올리는 지역은 전세 비율이 막 90%까지 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레미안 같은 지금 이런 아파트거든요. 레미안 2차 같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변의 변화 때문에 어떤 이 내 아파트는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가격 상승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전세가가 올라서 매가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다른 지역에 이 옆에 지역의 새 아파트들이 좀 더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조금 더 오르길 기대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실거주하면서 좀 더 많은 걸 상승을 원하신다면은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시기도 좀 빨리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예 지금 실거주 하시니까 한번 네. 인근 지역을 한번 좀 눈여겨 보세요. 지금 답심리 쪽이라든가 청량리권으로 많은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예, 생각하고 네, 계시는 감사합니다. 방향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센스는 있으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하시는 아파트 눈에 들어오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풀어드릴까요? 예, 저 용산구 후암동 쪽에 네. 3만 2층 4차를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어떤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려고 하세요? 예, 투자 목적으로요. 순수 투자형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예. 과연 적합한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용산 쪽에 지금 이거 신한 리츠빌이요? 예, 리츠빌라. 예, 예. 예. 지금 여기 후암동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후암시장구 아래쪽에. 예. 아, 이쪽을 생각하시는 무슨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서요. 네. 여기는 지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용산은 서울에서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곳이에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쪽 주변에 거주하시나요? 아, 용산에 거주하긴 하는데요. 네네. 용산 지역에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용산 지역에 거주를 하셔서 좀 잘 아시겠네요. 네. 예. 어쨌든 이 후암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몇 평이에요? 여기 빌라. 4평형이에요. 24평형. 대지 지분이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지금 지분이 11점 몇이라고 하던데. 11평 정도 내외. 예. 매매 가격은 들으셨나요? 예, 5억 3,500. 5억대 지금 대략 계산을 해봐도 사실은 가격이 비싼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크게 한번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후암동이라는 지역은 과거 몇 년 전부터 용산 개발이 2000년대 후반 막 얘기가 많이 나올 때도 사실 후암동은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데였거든요. 왜냐하면 용산 개발의 축이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잖아요. 민족공원 조성 사업의 바로 인근 지역 후암동 지역은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모든 전문가들과 판단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은 돼야 되는데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이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점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건 좋고 지금 용산구에서도 지금 재정비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조금 긴 호흡으로 들어가고 좀 여유 자금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 드리겠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들어가면 조금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판단이 듭니다. 네. 투자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세미나에서 직접 찾아뵙고 풀어나가 보시죠. 세미나 일정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금리 1% 시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문의해주고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빠르게 오늘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함께 풀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92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S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 그리고 모던 컨설팅의 손승현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차례대로 매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간략하게 추천 포인트들부터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송승현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그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본 매물 자체가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과거서부터 이 지역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산업이라든지 업무들이 개발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네. 주변에 유동되는 인구가 높고 수요층이 두꺼운 게 추천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 주셨고요. 원동희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매물 정보도 추가적으로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매물은 R&D 특구로 지정이 된 양재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어서 비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으며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다른 다세대 주택과 비교해서도 수익성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호선 선릉역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역세권의 역삼동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3지역에 위치한 매물 정보 들고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8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5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양재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위치에 있나요? 네, 첫 번째로 국내 최고의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본 매물 인근에 현대 기아차,
삼성, LG, KT R&D 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양재동은 중소기업 R&D 육성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많이 생겨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 지역 곳곳에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등하교 시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고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과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7월 3일 개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와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거기에 명문 학군까지 주거지로서는 서울에서 손꼽힐 만큼 아주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봤습니다. 앞서서 R&D 센터들이 속속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호재 포인트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양재우면 100만 평의 부지가 기업 R&D 특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양재동 일대는 교통, 물류 기반 덕분에 320여 개의 연구소가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양재우면 R&D 단지는 지리적인 이점이 좋아 관련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오가기 쉬운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까지도 글로벌 R&D 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 광해급행철도 GTX의 계획과 위례 가천선이 관통할 전망이어서 도심형 R&D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매물지에서 가까이 있는 파이시티 부지가 있겠습니다. 하림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물류복합 유통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개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발 진행은 곧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IC와 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시세 차익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매물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준공은 올해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에 4층에 위치해 있고 외관 4면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 예정입니다. 실내도 차별화된 친환경 내부 마감재로 처리가 되겠으며 6m와 6m 코너에 접해 있습니다. 네.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또한 거실과 주방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아파트 21평과 같은 면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으며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맞춤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질지는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공이 8월 정도로 남겨져 있는데 샘플하우스가 있다라고 하니까 미리 가서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까지 접근해 볼까요? 네, 본 매물의 가격 3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원 예상되고 있으며 실투자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며 대출금 2억 2,500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시면 8천만 원 투자하셔서 대출이자 제외하고 매월 70만 원을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경우 샘플하우스가 같은 평형의 가격이 3억 6천만 원에 분양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 본 매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사용 면적도 다른 매물과 비교해 보시면 분양가 산출해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라는 걸 알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주차장 또한 1:1 개별 주차가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유의사항은 없는지 마지막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임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매물 샘플하우스가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 주변 개발 진행 상황 눈으로 확인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가보시고 얼마만큼의 개발 여력이 남아 있는지, 개발 여건이 충분히 있는지 조건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울의 중심부도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9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중구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도보로 불과 역에서 3분 거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길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입지 여건까지 풀어놔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구를 보시면은 우리가 유동인구가 아주 특징적인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유동인구를 발생하는 요인들이 인공적으로 업무타운을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자연이라든지 컨텐츠, 관광들이 만들어진 그런 유동인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와 상권들, 거기에다가 자연이라든지 문화들이 아주 교집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지금 현재 350만 정도 달하는 아주 큰 유동인구를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이 지역 일대가 계속적으로 관광적으로는 아주 컨텐츠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신당역을 이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하실 때 상당히 반기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역과의 거리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근데 역과의 거리가 현재 3분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주변에 우리가 이 수익형 상품을 보실 때 주변에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좌측에는 광화문을 비롯해서 종로라든지 아니면 시청 등 이런 수많은 업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상권적으로 우리가 월세 시장을 보실 때는 또 상권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남대문 상권을 비롯해서 명동, 그다음 동대문 상권까지 이렇게 많은 상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100만 정도 이상의 직장인 수요와 함께 동대문 상권만 해도 한 3만 5천 명 정도의 상인들, 거기에 15만 명 정도 일하시는 종사자까지 하시면은 아주 두터운 수요층을 갖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과거서부터 이쪽 지역 일대가 단지형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왕십리 뉴타운이 들어가면서 왕십리 뉴타운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5천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권이 아주 많은 변화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업무타운 주변은 좀 선호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업무타운과 주거지의 인접성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워낙 다중의 역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1호선부터 6호선, 분당선, 경의선, 신설, 우이선 또 앞으로 향후에 청량리역까지 개발이 된다면은 이곳에서는 아주 사통팔달의 교통을 가져가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역세권 매물이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이 지역에 35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호재들일지 체크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이라든지 문화가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남대문 상권을 비롯해서 명동, 동대문 이 일대를 관광 상품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시지가는
항상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았던 곳인데 앞으로 이런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 창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좌측 서쪽으로부터 보시면은 그 서울역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역에 바로 전면에 나오시면은 그 고가가 한동안 그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서울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GTX, ABC 노선이 그 교차를 하는 곳 중에 서울역 같은 경우는 그 거점 역할을 합니다. 다 두 개의 역이 그 교차를 하는 그런 역세권이기 때문에 GTX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그 유동인구 효과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서울역 같은 경우는 시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통적인 아주 큰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동대문에 최근 들어서 두산에서 면세점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도 매출이라든지 유동인구를 파악을 다 끝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을 비롯해서 좌측에 또 거평프레아 자리에는 현재 현대가 들어왔고요. 또 좌측에는 또 과거서부터 그 롯데 피트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좀 더 팽창을 하고 또 고밀도로 개발을 할 그 예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지금 바로 좌측에 세운상가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충무로 일대가 되겠죠. 그곳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계속적으로 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 1단계 같은 경우 벌써 착수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에 따른 그런 그 월세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약수, 청구, 신당 일대가 역세권, 그 역세권 개발을 볼 수 있는데 지금 2, 3층 정도 되는 건물들을 거의 다 멸시를 하고 고층으로 현재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황학동 같은 경우는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은 과거에 그 오래된 건물들을 지금 멸시를 하고 타워 크레인들이 곳곳에서 아주 그 쉽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그 10%, 20%가 아닌 지금 토지대가 100% 이상 넘어가는 그런 공시지가, 그 땅값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호재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건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 매물은 9월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그 6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망이라든지 채광은 상당히 우수하고요. 건물 자체가 요즘에 뭐 다세대 주택들은 워낙 그 집을 잘 짓기 때문에 옵션상은 풀 옵션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런 다세대 주택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보험 매물은 현재 매매가가 2억 6천만 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전세를 현재 2억 4천만 원 정도 현재 시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아주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셔도 3천에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3천에 9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본 매물에 매매가 대비 아주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라인까지 새로 잡아주셨습니다.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실패하시는 부분들이 개발 호재에 너무 그 치중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투자하실 때 말 그대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수요층 분석하고 개발 호재에 따른 그 순차적으로 하신다면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보다는 입지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입니다. 다시 한번 강남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9호선과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가 접해 있어 임대를 하시기에 매우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거주 수요가 많고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로 매우 많은 수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서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2호선 선릉역은 도보 7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한정개발 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어 한정부지 개발로 인한 최고의 수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지역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가 상승분에 대한 여력은 강남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투자의 수익률까지 겸비하고 있는 수익성 부동산 투자로의 가장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은 하루 유동인구 39만 명에 달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모두 접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매우 인기가 높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 문화, 상업지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임대가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직장인의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풍부하다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9호선 급행역에 정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 수요층이 두텁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호재들을 담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평가받았던 삼성동 부지에 현대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건축 예정에 있으며 강남역 부근에 있는 1,800여 평의 롯데칠성 부지가 대규모 상업, 숙박, 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사역과 양재역까지 3km 구간 지하에 다양한 상업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거대한 지하도시가 생기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개발 사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부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네. 최고급 호텔과 오피스텔, 판매시설,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는 38층 높이의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이 매우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준공까지는 꽤나 시일이 남았습니다. 내년 초쯤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미리 어떤 건물인지 접근해 주시죠. 네, 강남 선정릉역 역세권 다세대로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준공은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가 모두 거실과 2개의 방이 분리되어 있는 3베이 구조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관 대리석 마감 시공 예정이며 6층으로 신축하는 선정릉역 다세대이다 보니 본 매물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겠으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방범용 CCTV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과 2호선 선릉역 역세권 다세대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또 추천 포인트에서 수익성과 환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의 가격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공까지 시간이 많이 앞두고 있어서 현재 기준 시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준공이 완료됐을 때는 아마 이거보다 더 높은 전세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대출금 2억 3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7천만 원 투자하셔 대출이자 제외하고 매월 60만 원씩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우 풍부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지역으로 저금리 시대에 굉장한 경쟁력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나며 높은 수익률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가 수준으로 가격에 반영이 됐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준공이 완료가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매물이든지 꼭 현장에 방문하셔서 검토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지역을 공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직접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풀어나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승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흐름 분석 및 알짜 투자처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거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337-8899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계속해서 원동희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7천만 원 투자로 부동산 연금 받는 법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7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2077-639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두 분 다 선착순으로 10병에서 15분 내외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모던 컨설팅의 송승현 소장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원동희 팀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